뭐야? 분명히 여자 향수잖아. 뭐? 향수. 오해하지 마. 아, 오해야? 그럼 이 냄새가 왜 당신 옷에서 나는데? 2024년 가을 63세 명희는 남편 태수가 은퇴 후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이면 집을 나서 탁구장으로 향하는 남편. 35년 결혼 생활 중 가장 건강하고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명희는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태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깨끗한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명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아침 먹고 가요. 김치찌개 끓였어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나 시간 없어. 오늘 아침 일찍 동호회 모임 있거든. 점심 때나 먹을게. 명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좀. 빵이라도 싸줄까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탁구장 앞에 식당에서 먹을게. 그럼 다녀올게. 남편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 명희는 남편이 앉았던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빈 식탁? 요즘 남편과 함께 밥 먹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퇴 후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었습니다. 집에서 답답해하는 것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오후 3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명희는 빨래를 하려고 남편의 운동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운동복에서 땀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제 향이 났습니다. 마치 방금 세탁한 옷 같았습니다. 명희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탁구장에 세탁 서비스 있어요? 태수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아니, 왜? 명희가 말했습니다. 운동복이 너무 깨끗해서요. 땀도 안 났어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아, 오늘 별로 안 쳤어. 그냥 선배들이랑 얘기만 하다 왔거든.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동복을 코에 가까이 대는 순간 낯선 향이 느껴졌습니다. 달콤하고 무거운 향. 여성용 향수 냄새였습니다. 일주일 후 명희는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명희는 남편의 스포츠 가방을 정리하다가 멈췄습니다. 탁구 라켓이 없었습니다. 수건, 물통, 여벌옷은 있었지만 정작 라켓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희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탁구 라켓 어디 있어요? 가방에 없던데. 태수가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라켓? 탁구장 사물함에 두고 왔어. 매번 들고 다니기 무겁더라고. 명희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당신 전에는 라켓집에서 관리하는 거 좋아했잖아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귀찮아졌어. 그냥 거기 두는 게 편하더라고.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운동복, 낯선 향수 냄새, 사라진 라켓. 하나하나는 사소한 일이었지만 합쳐지니 이상했습니다. 3일 후 딸 혜린이 집에 들렀습니다. 혜린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명희가 말했습니다. 탁구 치러 갔지. 요즘 매일 나가시더라. 혜린이 말했습니다. 아빠 건강하셔서 다행이다. 근데 어느 탁구장 다니세요? 명희가 말했습니다. 청솔 탁구장. 집에서 버스로 25분 정도 걸리는데. 혜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혜린이 말했습니다. 엄마, 청솔 탁구장이요? 거기 제 약국 바로 앞인데. 명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아빠 자주 받겠네. 혜린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엄마,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혜린은 즉시 청솔 탁구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희는 딸의 표정을 주시했습니다. 혜린이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엄마, 탁구장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아빠 한 달 반 전부터 안 오셨대요. 명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명희는 딸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희가 말했습니다. 잘못 알아본 거 아닐까? 사장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거 아니야? 혜린이 말했습니다. 엄마, 청솔 탁구장은 회원이 많지 않아요. 사장님이 아빠 얼굴 기억하신대요. 분명히 한 달 반 전부터 안 오셨다고 명희가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탁구장으로 옮기신 거겠지. 당신 아빠가 35년 동안 나한테 큰 거짓말 한 적 없어. 혜린이 말했습니다. 엄마, 명희가 말했습니다. 혜린아, 엄마 괜찮아. 그냥 오해일 거야. 하지만 명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남편이 잠든 후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들 수가 없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낳고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의 정년퇴직을 함께 준비했던 세월. 명희는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명희는 오랜 친구 정아를 만났습니다. 정아는 15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복집 안쪽 작은 다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명희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정아야, 나 상담 좀 하고 싶어. 정아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은데. 명희는 지난 일주일간의 일들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정아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명희야, 내가 15년 전에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 있었어. 명희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 경우랑 달라. 우리 남편은. 정아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우리 남편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근데 있잖아. 정아는 명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아가 말했습니다. 남자의 외도에는 패턴이 있어. 규칙적인 거짓 외출, 깨끗한 옷, 낯선 향수, 사라진 물건들. 명희야,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아파. 명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오해라면. 정아가 말했습니다. 그럼 오해인 게 확인되면 마음 편하잖아.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명희야, 진실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어. 정아는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정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용했던 곳이야. 전문적이고 조심스럽게 조사해줘. 명희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이틀 후 명희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후 그의 서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 옷장, 가방. 명희는 조심스럽게 뒤졌습니다. 그리고 정장 안주머니에서 접힌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영수증을 펼치는 명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파라다이스 모텔 마이너스 숙박 7만 원 결제일시 10월 18일 오후 2시 15분. 명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명희는 휴대폰을 꺼내 모텔의 위치를 검색했습니다. 상업지구 중심가.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 청솔 탁구장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명희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아가 준 흥신소 번호를 눌렀습니다. 명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남편 조사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흥신소는 5일간의 미행을 제안했습니다. 명희는 자신의 적금을 해약해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남편 몰래 큰돈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5일 후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명희는 봉투를 뜯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봉투를 여는 순간 35년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명희는 깊게 숨을 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남편의 동선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0월 23일 오전 8시 35분 대상자 자택 출발. 오전 9시 20분 상업지구 소재 커피숍 도착. 오전 9시 50분 50대 여성과 합류. 오전 10시 40분 파라다이스 모텔 입실. 오후 1시 20분 퇴실. 오후 1시 45분 여성과 근처 중식당 식사. 오후 2시 50분 여성을 주택가 원룸 앞 하차. 오후 3시 25분 귀가. 다음 페이지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 여자와 웃으며 걷는 사진. 여자의 허리에 손을 두른 사진. 모텔로 함께 들어가는 사진.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여자의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수 50세, 이혼 경력 1회, 현재 식당 파트타임 근무. 대상자와 약 8개월 전부터 교제 추정. 원룸 보증금 대상자 명의 계좌에서 이체 확인 500만 원. 매월 생활비 지원 정황 확인월 100만 원.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8개월. 우리 공동 통장에서. 명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5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명희는 딸 혜린에게 전화했습니다. 혜린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명희는 흥신소 보고서를 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혜린이 사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명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빠가 35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 없다고 생각했는데. 혜린이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혜린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명희가 말했습니다. 나 아직 직접 보지 못했어. 사진으로만 봤지. 혜린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직접 보고 싶으세요?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희가 말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사진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잖니. 혜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틀 후 명희와 혜린은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 태수가 집을 나섰습니다. 명희와 혜린은 차를 타고 뒤를 따랐습니다. 남편의 차는 상업지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커피숍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커피숍 앞에서 한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흥신소 사진 속 그 여자, 은수였습니다. 태수가 차에서 내려 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35년간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그 손이 지금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린이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명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아. 하지만 봐야 해. 끝까지. 두 사람은 40분 후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 나왔습니다. 태수는 은수를 중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그녀의 가방에 현금 봉투를 넣어 주었습니다. 명희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명희가 말했습니다. 혜린아, 집으로 가자. 혜린이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명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봤어. 차 안에서 명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혜린은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일주일 후 명희의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전화 왔는데요. 명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울면서 그 여자한테 당했대요. 명희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5일 전에 집 나가서 그 여자 집으로 갔대요. 엄마랑 이혼하고 새 출발하겠다고. 명희는 침묵했습니다. 민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어제 아빠가 외출했다가 돌아왔더니 그 여자가 짐 다 싸서 사라졌대요. 아빠 통장에 있던 돈 3천만 원도 빼가고. 명희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지금 빈 원룸에 혼자 있는데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엄마, 아빠가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명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 아빠한테 전해. 이 집 문은 이미 닫혔다고. 민준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가 다 알고 있었어요? 명희가 말했습니다. 응, 알고 있었어. 그리고 이미 정리하기로 결심했어. 그날 저녁 명희는 친구 정아를 만났습니다. 정아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돈 가지고 도망쳤다고. 명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남편이 나를 배신하더니 그 여자한테도 배신당한 거지. 정아가 말했습니다. 명희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명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친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아야, 나 이혼할 거야. 정아가 말했습니다. 명희가 말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어. 두 아이 낳고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내 인생 전부를 그 사람한테 줬어.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배신했어. 8개월 동안이나. 명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명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여자한테 당한 건 내가 동정할 일이 아니야. 그건 그 사람 선택이니까. 나는 이제 내 선택을 할 거야. 정아가 명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명희야, 잘 생각했어. 넌 강한 사람이야. 다음 날 명희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명희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옷, 신발, 물건들을 모두 박스에 담았습니다. 35년간 쌓인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명희는 공동명의 통장을 정리하고 부동산 지분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혜린이 와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혜린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명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 명희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 짐은 현관 앞에 두었습니다. 변호사 통해 이혼 서류 보냈으니 확인하세요. 35년 동안 당신의 아내였던 여자는 당신이 그 여자를 선택한 날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입니다. 명희. 문자를 보낸 후 명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달 후 명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새 집은 혼자 살기에 적당했습니다. 남향으로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친구 정아가 집들이를 왔습니다. 정아가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명희야, 집 정말 예쁘다. 내가 혼자 꾸민 거야? 명희가 말했습니다. 응,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몄어. 정아가 말했습니다. 요즘 어때? 많이 힘들지? 명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가끔은 허전해. 35년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더라. 근데 있잖아. 명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 지금 행복해. 진짜로. 정아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행복해? 명희가 말했습니다. 응. 처음에는 배신감에 화도 나고 슬프기도 했어. 근데 지금은 자유로워. 35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았잖아. 이제는 그냥 나로 사는 거야.
정아가 명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아가 말했습니다. 명희야, 넌 정말 대단해. 15년 전에 나도 너처럼 했어야 했는데. 명희가 말했습니다. 정아야, 늦은 건 없어. 우리 나이가 뭐 어때? 이제 시작이야. 석 달 후 재판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태수가 명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명희야, 나 정말 미안해. 명희가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과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재판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판사는 태수의 유책을 인정했고 명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명희를 태수가 불렀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명희야, 제발. 한 번만 더. 명희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태수 씨. 명희가 남편을 씨로 불렀습니다. 명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35년 전 저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35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도 다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각자 길을 가요. 명희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겨울이 왔습니다. 명희는 친구 정아의 한복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심부름이었지만 점차 손님 응대와 한복 코디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아가 말했습니다. 명희야, 너 손님들한테 인기 많아. 오늘도 너 찾는 손님 3분이나 왔어. 명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정아가 말했습니다. 응, 내가 코디해주는 게 제일 예쁘대. 명희야, 나 한복 코디 수업 하나 만들까 하는데 내가 강사해줄 수 있어? 명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나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정아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넌 센스도 좋고 사람들 대하는 것도 좋잖아. 명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63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 예전 같았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명희가 말했습니다. 좋아. 해볼게. 석 달 후 명희의 첫 한복 코디 수업이 열렸습니다. 작은 문화센터 강의실에 10명의 수강생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명희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습니다. 명희가 강의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한복 코디 수업을 맡게 된 명희입니다. 저도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배우고 느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수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수강생들은 명희의 친절한 설명과 세심한 코디에 만족해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수강생이 명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강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실례지만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명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요? 올해 63이에요. 수강생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63? 정말요? 저보다 1살 많으시네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당당하게 새 일을 시작하시다니. 저도 용기가 나요. 명희가 말했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어요. 시작하고 싶을 때가 바로 적기예요. 1년 후 명희는 정아와 함께 한복 카페를 열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한복을 입고 차를 마실 수 있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한복 대여와 코디 서비스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개업식 날 딸 혜린과 아들 민준이 왔습니다. 혜린이 말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가게 정말 예뻐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창업이라니. 명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라니. 엄마 아직 젊어.
명희는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예쁘게 전시된 한복들, 따뜻한 조명, 차 향기가 가득한 공간.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희는 새집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별들이 보였습니다. 명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 잘 살고 있네. 명희는 거실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35년 전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그녀와 태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었지. 진짜로. 명희는 사진을 천천히 앨범에서 빼내어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명희가 말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과거로. 명희는 서랍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가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명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겨울 동백꽃은 추위 속에서도 핀다더니 나도 그런가 봐. 명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2년 후 명희의 한복 카페는 지역 명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명희의 한복 코디 강의는 세계 문화센터로 확대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명희 선생님 계신가요? 명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명희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 선생님 이야기 들었어요. 예순이 넘어서 이혼하시고 새로 사업 시작하셨다고. 명희가 말했습니다. 아, 그런 소문이. 젊은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지금 이혼을 앞두고 있어요. 38인데 이제 새 출발하기에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싶어서 무섭거든요. 명희가 젊은 여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어요. 저도 63세 시작했잖아요.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으셨어요? 명희가 말했습니다. 무서웠죠.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지는 거니까. 하지만 있잖아요. 명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워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시작하고 나면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자유로워요. 젊은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명희는 친구 정아와 함께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정아가 말했습니다. 명희야, 오늘 그 젊은 친구, 내가 용기를 줬을 거야. 명희가 말했습니다. 내가? 정아가 말했습니다. 응, 넌 살아있는 증거잖아. 나이가 많아도 시작이 늦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증거. 명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가?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뿐인데. 정아가 말했습니다. 그게 대단한 거야. 2년 전 내가 무너진 모습 봤잖아. 근데 지금은 너 정말 행복해 보여. 명희가 말했습니다. 응, 나 행복해. 진짜로. 두 사람은 함께 가게를 나와 겨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첫눈이다. 정아가 말했습니다. 첫눈에 소원 빌면 이루어진대. 뭘 빌 거야? 명희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 더 바랄 게 없어.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명희는 손을 펼쳐 눈송이를 받았습니다. 65세 명희. 35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혼자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배신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겨울 동백꽃처럼 추운 계절에도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명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손님, 새로운 인연. 65세에 시작한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삶의 깊은 희로애락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 경험과 지혜에 귀 기울이며 함께 웃고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세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옆에 종 모양 알람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 채널을 만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